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말이죠. 자기계발과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일이 일상이 된 지금은 평생 교육에 관심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오늘은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원하는 만큼 배울 수 있는 서울자유시민대학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자유시민대학의 박미경 운영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다음은 성공회대 교양학부의 김찬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일단은 서울자유시민대학이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연령과 학력 관계없이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열려있는 평생학습 기관입니다. 예. 네, 또한 배움을 통해서 인문적 사고를 포함한 지성, 그리고 더 나아가 성숙한 시민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서울 시민의 종합교양대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교육 내용으로는 인문학, 그리고 문화예술, 서울의 역사와 사람, 예.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민의 평생 교육을 위해서 서울시가 시민대학을 운영하는 데에는 그만큼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라든가 그리고 또 시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서울자유시민대학이 시작하게 된 계기를 좀 설명해 주시죠. 그 배경은 굉장히 길다고 봅니다. 예. 한국의 교육열이 세계적으로 높다는 건 다 알려져 있고 예. 고등학생들의 기초학력도 꽤 높은 수준인데요. 예.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다 잃어버린다. 예. 또 하나는 시대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인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학력이 높아졌지만 지금 새로운 트렌드에 적합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예. 배움 자체의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예. 그것이 학교 안에서는 한계가 있고 예. 또 이미 학교로 졸업한 어른들이 앞으로 변화될 세계에 적응해야 되는 개인적으로 직업적으로 그런 요구들이 계속 나오면서 예. 서울시에서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나 인생을 2번 이상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이런 공교육 기관은 참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벌써 6년이나 되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저는 아직 이렇게 잘 몰랐을까요? 네, 한번 오십시오. 아니, 저 배우러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강의를 해주시면 더 좋고요. 예, 그렇게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유시민대학에서 교육받은 시민들이 지금 연인원으로는 얼마 정도 된다고 집계하시나요? 네, 2013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현재 34개 학습장에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46,000여 명의 수강생들이 같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예. 지금 학습장이 원래 처음엔 4곳이었다고 들었는데 네네. 지금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은 34개로 굉장히 많이 확대됐습니다. 네. 그렇네요. 강좌 수도 그럼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5년 동안은 938개의 강좌가 이루어졌었고요. 예. 올해는 432개의 강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사실은 이제 제2, 제3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어디선가 배우고 싶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시민대학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생이란 말이 맞지 않을 만큼 짜투리 시간이 아니고 진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인데 예. 기획과 탐색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자기의 경험에 너무 갇혀서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세상의 변화를 좀 제대로 읽어내는 작업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꼰대란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젊은 세대와도 좀 어울리고 배우면서 서로 함께 성장하는 이런 몸바꾸기라고 할까? 그런 것이 여기서 함께 이루어질 때 단지 기능적인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존재적으로 어떻게 이 사회에 전맥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함께 탐색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갖다 좀 배워야 되거든요. 머리가 이제 예전에 자기가 젊었을 때 시절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것인데, 근데 보면 우리는 꼭 나이 드신 분들이 꼭 그렇게 뭔가를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답습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서울자유시민대학에서 올해만 해도
강의가 400개가 넘습니까? 지금 네, 준비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의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상반기 기준에서 161개 강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 주 1회 기준으로 5주차 과정부터 15주차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주 1회 정도 이렇게 진행돼서 네. 5주차면 이제 5회 강의가 네. 진행이 된 거죠? 네, 10시간 혹은 네. 20시간, 30시간 그렇게 시민들이 한 번 들어오시면 뭐 30시간, 20시간 과정들을 듣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지금 5월에도 강좌 등록이 가능한 거죠? 네, 지금 현재 강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강좌는 어떤 강좌인가요? 네, 저희 올해부터 4월부터 서남권 학습장이 확대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금천구의 모든 학교에서 지금 강좌를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앞에 계신 김찬우 교수님의 예. 마음의 문법을 찾아서라는 강좌를 제가 무척이나 기대하고 예. 있는데요. 예.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삶에 있어서 의미와 재미가 공존하는 생활을 한번 알아보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예. 이런 강좌를 포함해서 시민대학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강좌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개인의 인문적 성찰을 생각해보는 과정부터 나아가 공동체를 생각해보는 과정들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꼭 확인하시고 시민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꼭 맞는 강좌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지금 강의를 맡고 계시다는데 인기 강좌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직 시작도 안 된 강좌인데. 시작은 안 됐는데 네, 어떻게 홍보입니다. 인기 강좌? 예. 방송을 홍보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 서울 이전에도 근데 강의는 좀 해보셨죠? 이 시민자유대학에서. 시작할 때부터 6년 동안 쭉 네.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 반응은 어떤가요? 제가 대학에서 쭉 강의를 해오다가 이런 데서 강의를 하면 크게 다른 게 일단 연령층이 다양할 뿐 아니라 좀 경험이 풍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역사, 뭐 오래된 역사가 아니라 제가 또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어릴 때 얘기를 하다 보면 대학생들한테는 전혀 이게 먹히지 않고 2002년 월드컵도 지금은 전혀 모르거든요. 감흥이 없죠. 그렇죠. 근데 어르신들은 또 저희 또래들은 금방 그것이 먹히고 그다음에 경험이 풍부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죽음에 대한 강의 이런 걸 하면 강의를 많이 하지 않아도 막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시죠. 자기들의 느낌이나 죽음에 대한 예감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좀 살아있는 그런 역동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끝나고 나서 자기 나름의 후속 모임을 가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이 강좌를 통해서 새로운 학연, 우린 학연 그러면 연줄만 따지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배움의 인연을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참 대학답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학연이나 혈연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만 활용을 한다면 공동체를 이루는 근간, 기본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상한 데 자꾸 활용을 해서 문제가 됐던 거겠죠. 지금 뭐 캠퍼스가 몇 개고 그 캠퍼스마다 어떤 특색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종로구 송월동에 위치한 본부와 서울시 곳곳에 5개의 학습장이 있고요. 그리고 28개의 대학연계 시민대학 그리고 네트워크 시민대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전체 시민대학을 총괄하고 있는 시민대학 본부에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7개 영역의 그 과목들을 운영하고 심화과정을 개설하고 있고요. 그리고 권역별 학습장에서는 지식 함양을 위한 인문교양 과정과 전문가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재능 나눔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연계 시민대학에서는 대학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함께 각 대학의 특성을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에서 다양한 인문교육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앞으로 네트워크 시민대학을 조금 더 확장할 예정인데요. 네트워크 시민대학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의 우수한 콘텐츠와 자원들을 함께 연계해서 민간과 함께 상생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민대학을 앞으로 더 확장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뭐 사실은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얘기 속에서 그런 어떤 큰 범위 속에서 뭐 강좌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뭐 백화점에도 가보면 뭐 저마다 뭐 강좌, 인문학 강좌 뭐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이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교육기관으로서 좀 엄정하게 좀 배우는 사람들에게 뭔가 의무라든가 책임을 이렇게 부여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학사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학사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학습 매니저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학습 매니저는 그 교육을 운영하는 전문가이고요. 네. 모두 평생교육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그 현장에서 출결 관리라든지 수강생이 오셨을 때 네. 제반 준비 사항이라든지 예. 그리고 가장 시민과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이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고령화니 이런 문제들 먼저 겪은 나라들이 네. 이제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그렇죠. 하는 나라들이잖아요. 이런 데에도 이런 시민 대학들이 꽤 있죠. 예. 서울시가 이걸 만들면서 특히 박원순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본 사례가 뮌헨 시민대학인데 예. 우선 통계 숫자로만 보면 거기 인구가 130만 명인데 1년에 25만 명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강좌. 뮌헨에 예. 살고 있는 분 한 3분의 1 그렇죠. 정도는 그런 거죠. 와서 이게 예. 강의를 듣는군요. 예. 예. 그리고 연간 14,000개의 강좌가 개설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독일 성인 전체적으로 봐도 한 반 이상이 여기 뮌헨뿐 아니라 어허. 참석을 한다고 하고요.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거기 이렇게 살아본 적은 없고 방문만 해봤기 때문에 예. 대충 느낌이 우리는 보통 학원에서 어린아이들 뭐 여러 가지 배우잖아요. 그렇죠. 악기 같은 것도 배우고 피아노 학원 많고 그게 다 이제 시민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예. 그러니까 진짜 평생 우리 평생교육하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는 라이프 롱이거든요. 예. 학교 교육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자리매김돼야 될 필요가 있고 예. 자기의 생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학문들이 여기서 통합이 되는데 제가 보면 독일이 우리보다 대학에 진학이 그렇게 경쟁이 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게 거기를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공부를 잘해서 예. 학위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굳이 대학을 안 가도 이렇게 대학 바깥에 대학 못지않은 굉장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예. 충분하게 자기 지적인 능력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돼 있으니까 우리도 진짜 이런 사회가 되면 그렇게 막 입시에 목매달고 이러지 않아도 어느 나이 때든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면 좋겠다는 것을 이런 데서 배우게 됩니다. 뮌헨에는 이제 학원 장사는 하기 힘들겠군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게 그 사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요. 이제 배우고 나면 이걸 가지고 뭘 하고 싶어 하거든요. 뭐 이제 배운 것 가지고 뭐 자격증을 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이제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건데 시민 대학 뭐 이런 혜택들이 좀 있습니까? 네, 혜택이 사실 서울 자유시민대학의 교육을 참여하는 것 자체가 저는 혜택이라고 보는데요. 예, 뭐 네. 그건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요. 네, 예. 서울 자유시민대학은 시민의 만남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만남을 시작으로 배움의 공간인데요. 개인의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성장하고 그를 통해 다시 지역사회에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곳이 서울자유시민대학입니다. 예. 즉 시민들이 스스로 만남, 배움, 성장 그리고 나눔과 보람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요. 학습 연구의 활동 및 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명예시민 학위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학습의 지속력과 동기화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멘토링 지원 등의 제도 운영을 통해서 개인 만족의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숙한 시민사회를 함께 조성하면서 시민들 스스로 주인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저는 혜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강사진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진짜 저도 들어갈 수 있는지 뭐 그 선정 기준 같은 게 지금 있는지 좀 진짜 궁금하거든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당연히 이미 교수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그 어떻게 그 구성이 돼 있습니까? 네, 교육과정과 강사진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교육과정 자문단을 구성을 하고요. 그 교육과정 자문단에서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학과별 컨셉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먼저 기획하고 이에 맞는 전문가들을 강연을 의뢰드리는데요. 앞으로는 강사 공개 모집이라든지 시연 평가 등을 추가해서 조금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 그 기존의 평생교육원이라든가 뭐 대학이라든가 뭐 이런 그 공간들이 하고 있는 영역들 있잖아요. 네네. 그것하고 서울자유시민대학 강의에 뭐 또 다른 차별화된 그런 어떤 포인트들이 있습니까?
저희 서울자유시민대학은 평생교육 분야에서 차별화를 두고 있는 게 네. 시민역이라는 부분들인데요. 네. 시민역. 네네. 사실은 아직은 힘이 필요하군요. 네, 아직은 학문적으로는 다 정립이 되지 않았지만 개인의 인문적 성찰을 통해서만이 아니고 조금 더 공동체를 생각하고 성숙한 시민 의식을 기르는 부분들의 과정들로 구성하는 것이 네. 저희 서울자유시민대학의 특성화 과정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도 굉장히 평생교육원들이나 이런 강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한 얘기들을 또 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통 평생교육원에서는 그렇게 한마디로 다 획일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상당 부분은 약간 백화점식이고 강의를 쇼핑하다시피 이렇게 좀 나열하는 그런 게 많고요. 그렇죠. 교양 강좌 위주인데 비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시정이라는 그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좀 녹여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향하는 서울 시민의 모습 이런 것을 바탕에 깔면서 민주 시민교육, 뭐 인권 이런 쪽으로도 많이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라난 분들이 앞으로 이 서울을 새롭게 만들어가는데 좀 주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대학은 자꾸 취업 학원처럼 돼가고 있는데 오히려 원래 의미에서 대학이 해야 될 역할을 지금 시민대학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뭐 듣다 보니까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대학이 상아탑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을 정도로 정말 교양 있는 그 시민력을 갖춘 그런 사람들을 배출해내고 그리고 거기서 또 뭐 취업을 한다든가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더 전문적인 기관을 찾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점도 있다고 봅니다. 대학에 있는 분들이 저도 대학에서 강의하다 이런 데 오면 훨씬 더 많은 도전을 받게 돼요. 그냥 하던 강의하면 안 되거든요. 이분들의 생생한 경험도 있고 또 이 삶의 현장 이런 게 다 녹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제가 공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좀 대중화 작업이라고 할까 언어를 좀 바꿔야 되는 그러다 보면 훨씬 더 치열해지고 그것이 대학 강의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뭐 사실은 그 지금 그 교육 후에 심화 과정 얘기도 지금 아까 잠깐 하셨는데 그러니까 더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을 위한 특화된 과정도 있는 거죠? 네. 저희 본부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조금 더 다른 학장에 비해서 심화 과정들로 구성된 과정들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동아리반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제공을 해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학자들이 원활하게 학습을 더 심화할 수 있도록 동아리 방들도 더 무상으로 임대가 아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동아리 활동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도록 또 행정적으로도 지원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부를 하는 게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강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뭐 도서관 같이 이렇게 책이 있는 곳이 기본이고 또 자기네들이 알아서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교류하고 또 필요하면 발표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참 그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저도 이렇게 뭐 충분히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했듯이 시민들은 대부분 잘 모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어떻게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 서울자유시민대학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우선 서울 평생학습 포털에서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이외에 서울시청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홈페이지에서 주요 이슈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자유시민대학 SNS에서도 실시간 정보를 접할 수 있고요. 서대문역에 위치한 본부와 그리고 서울 권역의 5개 학습장에서는 프로그램 북을 비치하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곳에 가시면 원활하게 강좌에 대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고요. 현재도 지금 수강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북을 확인하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그 홍보는 참여하신 시민들의 입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서 듣다 보니까 정말 좋더라 이러면서 홍보가 된다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평생교육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좀 당부의 말씀들을 하신다면 어떤 부분을 강조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은 말이 공부해서 남주냐 이런 말 자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공부는 함께 해서 나누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만남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여기서는
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 네. 하는 거 하나고요. 그리고 지금 남북관계부터 시작해서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 뭐 미투 운동 여러 가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기도 한데 네. 이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고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네. 그런 것을 함께 고민하고 동시에 우리가 진짜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그 삶의 소소한 일상도 좀 들여다보는 네. 그래서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네. 이 두 가지 학습의 공동체 네. 이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대학을 우리는 근데 꿈꾸고 일단 있습니다. 무료잖아요. 예,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뭐 배우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참 그 뭐랄까 그 호소하는 그런 건 좋은데 네. 무료이기 때문에 강의의 질이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전혀 않다는 거죠. 늘 고민인데요. 다만 중간에 좀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그 돈을 맞아요. 받으면 끝까지 나오실 텐데 저희도 예. 계속 고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돈 받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받으면서 책임을 갖다 이렇게 지워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드는데 어쨌든 이 시민 여러분들이 이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다는 그렇죠. 것을 예. 충분히 인지하시고 함께 좀 배워보자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팀장님 어떻게 이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네. 전해주십시오. 시민대학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울이다. 특히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시민대학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한 시민의 수강 후기를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서울 어디서든 가까운 곳에서 시민대학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서울은 학교다라는 슬로건으로 올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 자유시민대학을 통해서 일상이 학습이 되고 삶이 학문이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서울 자유시민대학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좀 시간이 있어야 될 텐데 네. 이게 노동 시간이 줄지 않은 상태에서 네, 맞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정말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근로시간 단축 이런 거 좀 제대로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자유시민대학의 박미경 운영팀장님 그리고 성공회대 교양학부 김찬호 교수님 모시고 서울 자유시민대학의 운영 현황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